저는 삼성전자를 옛날에 퇴사하고 요가 명상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일명 포도 코치 이지혜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많이 따랐었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회사,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가치관 그런 걸 따랐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퇴사하신 지 이제 10년째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만족도는?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명상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닉네임 포도 코치 이지혜라고 합니다. 지금 뭐 요가 가르치러 가시는 거예요? 요가 수업은 지금 저녁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유 오피스로 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사업자도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컨텐츠 기획도 하고 요가랑 명상 클래스 기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가 명상 분야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을 한 지는 제가 한 7년 정도 됐고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실례인데 왜 물어보세요? 저는 39살이에요, 만. 퇴사 후에 이제 이쪽 분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공과대학 졸업했거든요. 공과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취업해가지고 일하다가 딱 3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삼성 하면은 제일 좀 알아주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힘든데 퇴사하는 것도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뭔가 맞아.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이 나한테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 이 일을 평생 일주일에 5일, 6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페이는 좀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일 안 하는 시간에 내가 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뭔가 제 인생의 시간이 더 되게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거에 직업과 결합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퇴사를 고민을 하다가 가족이나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 네.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 회사를 사실 들어간 이유 자체가 이제 어머니 때문이긴 하거든요. 저는 다른 쪽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저랑 제 동생을 혼자 키우셔가지고 약간 그거에 좀 더 뭔가 길을 세워주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를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엄마가 좀 이해해 주셨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그런 말도 했었어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조금 불쾌하실 수 있는데 주변에서 그냥 너가 결혼을 하고 퇴사를 해라. 왜냐면 회사 다닐 때 이런 좋은 네임밸류가 있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나서 뭐 사자 달린 그런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퇴사해라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것도 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아서 그냥 제 주관대로 했었어요. 대표님 여기가 지금 공유 오피스 공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사무실에서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기획이나 편집도 하고 요가 수업이랑 명상 수업도 이제 기획도 하고 뭐 문서 작업도 하고 행정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요? 월 33만 원인가 35만 원 정도예요. 여긴 창문이 없는 방이어서 조금 싸요. 앞에 보니까 마인드 히어로즈라고 이렇게 네. 그 명패가 붙어 있던데 이게 사업자 명인 거예요? 네, 여기. 퇴사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퇴사한 지 이제 10년. 그러면 퇴사하실 때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된 건데 요가나 명상 쪽을 그때 선택한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제가 원래 그 전에는 누구한테 제 속 얘기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상한 거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처음 본 사람인데 상담사분께 제가 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엄청 울고 엉엉 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임팩트가 컸어요, 저한테는.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뭔가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때다 싶어서 이제 모두 접고
수험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무슨 수험생이요? 그게 대학원을 가려면 물론 대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 업계에서 좀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원을 좀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아, 상담 전공 대학원? 네. 그렇게 이제 하루에 공부를 12시간에서 진짜 많이 했어요. 고3 수험생 못지않게 하셨네요.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저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루에 막 10시간이 넘게 하니까 허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요가 같은 걸 해봐라 하셔가지고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몸의 스트레칭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하고 연관된 게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녹여서 뭔가 상담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대중화되어 있는 요가 수업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인 걸 다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가 강사가 제가 된 거예요. 퇴사하신 지 이제 10년째라고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일하시면서 좀 만족도는? 한숨을 이렇게 땅이 꺼질 만큼. 이제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물론 저는 저의 약간 운명 같은 제가 진짜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후회는 없어요. 후회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금전적으로 사실 퇴사 이후에는 쉽진 않았으니까 요가 강사 페이가 높지도 않고 한 달에 막 100만 원 못 번 적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또 창업했을 때도 거의 제 돈을 다 썼지 돈도 못 벌었었고 그니까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퇴사하신 지 이제 10년째라고 하셨는데 그 10년 기간 동안 이것저것 좀 뭐 시도도 하고 실패도 좀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2019년도에 그때부터 마음에 좀 더 특화된 요가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명상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명상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 거죠. 개발자를 고용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폐업을 했고 그래서 폐업하고 한 몇 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폐업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 가실 거예요. 폐업하면 약간 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집에만 있다가 그때 이제 동네 여고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 다니면서 조금씩 유튜브도 해보고 요가 수업도 조금씩 다시 나가보고 하면서 이렇게 지냈죠. 참 진짜 그렇게 사업에서 한번 무너지고 네.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살아가셨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다녔던 삼성 왜 퇴사했을까 뭐 이런 후회라던가 좀 미련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미련, 그러니까 그 생각은 계속 들어요. 안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끔 내가 그때 내 욕심에서 퇴사를 했나, 거기 다니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충분히 뭔가 금전적으로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들고 되게 슬프기도 하고 가끔 울기도 해요. 미안해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거기를 다니고 있었으면은 저는 물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막 좋은 옷들 막 걸려있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많이 따랐었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회사,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가치관 그런 걸 따랐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참 그 행복이랄까? 그거는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랄까 돈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더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부자분들도 불행하고 마음에 어려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이 진짜 정답을 못 찾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대표님 뭐 지금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요가 수업 할 때가 돼가지고 요가 수업 하러 가요. 수업 하시는 분들은 뭐 몇 분이세요? 10분 좀 넘고 20분 안 되게. 30대 분들도 계실 때도 있고 40대에서 70대 분들까지 다양하세요. 수업은 보통 그럼 한 번 하면 어느 몇 분 정도? 50분? 50분 좀 넘게. 네. 아까 사무실에서 봤을 때랑 또 되게
되게 차분한 느낌으로 변하셨네요. 아까 안 차보셨나요? 저 되게 차분하고 발랄한 공존하는 사람이에요. 대표님 바로 수업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업은 7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좀 일찍 와서 명상도 하고 좀 몸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해요. 명상하면은 자꾸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 정도 되면은 명상할 때 진짜 잡념이나 뭐 다른 생각 이런 게 안 드나요? 그게 간혹 조금 많이 오들 오해하시는 게 명상할 때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명상을 못하는 거다, 명상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굳이 나는 왜 잡념이 떠오를까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잡념이 떠오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럼 호흡을 한번 바라볼까 이렇게 노력하는 자체가 주의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상이 끝나도 내 일상에서도 내 주의력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다. 명상할 때 그런 거는 뭔가 내가 너무 못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걸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냐사 요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나마스테.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고 주변에 어떤 소리에 귀가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척추 마디마디 사이에 공간이 좀 더 생길 수 있게 다리과 서로 조여주시고, 자,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은 우리 허벅지를 감싸볼게요. 이번엔 이마 정강이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퇴근이네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대표님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요가랑 명상 코치로 일하고 있지만 정신 건강,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요가 콘텐츠나 명상 콘텐츠들도 더 발전을 시키고 싶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교육이나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마디. 여러분들 정신적인 건강 꼭 관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케어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